자, 이어서 여러가지 수열의 합 쪽 진도 나가 봅시다.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일단 부분분수라는 공식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수3 때 인수분해 쪽에서 내신을 이제 열심히 했다 하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그런 녀석이다. 일단 공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냅다 쓰고 외워. 왜 아니야? 거기 맨 앞에 적혀있는 식이야 라고 했을 때 외우는 방법, 앞에 거 뒤에 거 하면은 뒤 앞 뒤 가운데는 빼기 형태만 기억하면 돼. 요렇게랑 요렇게 그랬을 때 이 부분분수 나누는 거의 의미가 뭐냐? 언제 쓰는 거냐? 분모가 두 개 항의 곱일 때, 그랬을 때 이 부분분수 공식을 취하면 하나의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하나의 분수를 두 분수의 차로 왜 굳이 바꾸냐? 이걸 했을 때 시그마랑 연계하면 계산이 매우 간편해지기 때문에 사용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부분분수 공식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세 개짜리도 웬만하면 알고 있어야 돼. 요즘 내신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세 개짜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마찬가지야. 맨 앞, 맨 뒤로 공식 똑같이. 그러면 뒤 빼기 앞 분의 1 곱하기 앞 뒤지. 근데 완전히 똑같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식이. 그러면 세 개짜리는 두 개짜리는 차이가 없잖아. 그래서 감기가 곱사리가 껴져 있다. 맞냐? 맞지? 이렇게. 그래서 요 세 개짜리 공식도 웬만하면 기억을 해두세요. 내신에서 종종 나오니까. 알았지? 그리고 밑에 있는 그 3, 4, 5번들 공식은 그냥 부분분수 이용해가지고 공식 써놓은 거거든요. 그 3번 공식 보시면 부분분수 자체가 애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 k 곱하기 k 플러스 a분의 1이라고. 그럼 부분분수를 쪼개면 어떻게 돼? 자, 뒤에서 앞을 빼고 분의 1 곱하기 앞에서 뒤에 거 빼기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앞에 걸 계산해보면 kt가 날라가서 이렇게 나눈단 말이야. a분의 1 곱하기 k분의 1 마이너스 k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남을 거기 때문에 a분의 1 상수곱은 시그마 바깥으로 꺼내주면은 그 3번에 적혀있는 그 공식이 튀어나온다라는 거여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식이야. 그냥 부분분수 적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은 외울 필요 없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냥 부분분수 친 결과야. 4번도 마찬가지고 5번도 마찬가지야. 전부 다 그냥 부분분수 쳐주면은 그 공식 이용해서 거기 적혀있는 대로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전혀 외울 필요 없어. 3, 4번 외우지 마. 1번과 2번만 외우시면 되겠다. 넘겨버려. 넘겨버리면 282쪽에 3번 박스 무리식을 포함한 수열의 합 나와 있는데, 뭐 3번에 1번 읽어보시면 일반항의 분모에 루트가 있으면 분모를 유리화한다라는 거는 굳이 수열이 아니더라도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 분모에 루트 있으면 유리화하는 거는 당연하죠. 그지?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고, 밑에 2번 수열의 합을 시그마를 쓰지 않고 자연수를 차례대로 대입하여 합의 꼴로 나타내어 계산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뭐냐? 요 부분분수랑 어떻게 보면 연계되는 내용이야. 여기서 이 부분분수를 해가지고 시그마랑 연계하면 계산이 매우 간편해진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간편해지는 거냐? 한 요런 표현을 씁니다. 서그럭 된다라는 건데 뭔 말이냐? 이런 얘기야. 거기 있는 걸 들까?
이렇게 식이 있었대. 분모에 루트 있으니까 유리화를 해야겠죠. 유리해보시면 얘는 k 플러스 1에서 k가 빼진 거 또 유리화가 되겠고, 분자에는 이 녀석의 켤레가 엎여져 있겠지. 요렇게. 그래서 정리해보면 요렇게 되겠다. k는 1이고 분모가 그럼 k 날아가니까 1만 남아서 분모가 날아가겠지. 그래서 분자만 남아있겠다. 이런 식. 그러고 나면 얘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k는 1부터 차례차례 대입해서 하나하나 써보자고 생각을 해보면 k는 1을 넣었을 때 이렇게 되지. 루트 2 빼기 루트 1. k에 2를 넣었을 때는 루트 3 빼기 루트 2. k에 3을 넣었을 때는 루트 4 빼기 루트 3. 쭉쭉쭉 어디까지? 10을 넣었을 때 11 빼기 루트 10까지가 나올 거고, 그럼 어떻게 되는 게 보여? 요렇게 날라가고 요렇게 날라가고 요렇게 날라가고 다 날라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날라가겠다라는 거 눈으로 보이지? 애를 나는 이제 멘트를 치기를 서그럭 된다 라고 그냥 나 혼자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따로 수학적으로 용어를 치는 게 없거든. 뭐 소거라고 할 것도 애매하고 약분이라 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이런 용어 내가 갖다 쓰는 거니까 너희도 딱히 뭐 만들 용어 없으면 서로 해. 알겠지? 그래서 부분문서 똑같다. 얘를 부분문서 해보면은 여기 이 형태가 반복되지. a분의 1 빼기 b분의 1 그랬을 때 형태가 똑같다는 걸 봐주면 돼. 얘도 결국 유리화를 쳤더니 어떤 거에서 어떤 거를 뺀 거를 시그마 쳤을 때 서그럭 되겠다라는 형태라는 거 눈에 보입니까? 뭐에서 뭘 뺀 거를 쫙 더했을 때 이렇게 날아가겠다라는 거. 부분분수형도 똑같다는 거 느껴져? 뭐에서 뭐를 뺐더니 걔를 시그마 쳐주면 이렇게 다 뭔가가 날아가겠다라는 느낌이 느껴지면 좋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둘 다 식으로 바꿔보면은 서그럭이 돼서 계산이 간편해진다라는 거고, 백날 이론을 얘기해봤자 잘 안 와닿으니까 바로 그냥 필수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면서 얘기해봅시다. 문제 풀면 이거 바로 될 거야. 그거 봅시다. 넘어가기 전에 283쪽에 있는 거. 283쪽. 잠깐 보시면 거기 특강해가지고 개차수열 교과서 왜 나와있죠? 학교에서 개차수열을 배웠다서. 명수쌤은 다 알려줬을 것 같은데. 이건 안 배웠을걸? 근데 살짝 좀 늙은 쌤이 있어가지고 좀 오래된 쌤이 있어가지고. 근데 이건 안 해줬을걸? 이건 진짜 옛날인데. 네, 진짜 옛날 분이에요. 네, 진짜 옛날 분이세요. 네. 우승호가 지어질 때부터 있던 거. 그래서 이거는 웬만한 학교는 거의 안 건드리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학교 수업에서 건드렸다 그럼 난 따로 얘기해. 그럼 따로 알려줄게. 알겠죠? 네. 학교 수업 가서 물어봐. 근데 282쪽으로 가. 여기 282쪽 하나 빼먹었어. 282쪽이 그 4번 박스 그 몇 곱수는 해야 돼. 영어로는 파워 시리즈. 근데 뭐 아니라고. 자, 몇 곱수 얘 알아야 돼요. 이게 나와요. 몇 곱수가 뭐냐? 설명을 읽어봅시다. 수열 1, 3, 2, 3제곱, 3, 3제곱, n, 3, n제곱과 같이 두 수의 곱이 앞에서는 등차수열, 뒤에서는 등비수를 진행할 때 수열의 합을 몇 곱수라 한다. 자, 간단하게 일반항이 네모와 세모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이 네모는 어떤 녀석이냐? 얘는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고 뒤에 있는 세모는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다. 그 둘을 곱해놓은 것을 우리는 몇 급수라는 이름을 붙인다. 물론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굳이 일반항을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지. 뭐 등차수열이니까 대충 뭐 이렇게 써주고 등비수열이니까 대충 이렇게 쓴다고 생각하면, 그럼 둘이 곱했으니까 완전 그냥 간단하게 둘을 곱해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요런 수열의 일반항이 있으면 몇 급수다 라는 거. 그래서 형태 자체를 눈에 익혀놓는 게 좋아요. 등차와 등비가 하나의 식에서 곱해져 있다면 몇 곱수를 떠올려라 라는 거고, 그래서 몇 곱수 이걸 알아봤다면 이제 몇 곱수의 합을 구하는 게 중요한데,
몇 곱수의 합 어떻게 구하냐? 밑에 설명을 좀 읽어볼까? 저거 2번을 읽어주면 돼. 어떻게? 주어진 수열의 합 S에 등비 수열 공비 R을 곱한다. 그리고 2번 S 빼기 RS를 구한 후 식으로부터 S의 값을 구한다 라고 적혀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몇 곱수의 합을 S라고 하고 등비 수열의 일반을 지금 여기서 R이라고 표시를 했지. 그랬을 때 이 등비 수열 합에다가 공비를 한번 곱해. 그래서 뭘 할 거냐? 얘에서 얘를 뺄 거야. 그럼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써볼게. 자, 거기 예시로 나와 있는 수열을 한번 써보자.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은 초항이 1이고 공차도 1인 수열이고 얘는 초항이 3이고 공비도 3인 수열이었다고 생각해볼게. 그러면 일반항이 이렇게 써줄 거야. S는 1 곱하기 3 더하기 그 다음 맨 앞에 오는 건 등차 수열이니까 2가 올 거고 그 다음 등비 수열이니까 3제곱이 될 거야. 앞에 오는 건 등차 수열이니까 3, 뒤에 오는 건 3 세제곱 그 다음 4, 3의 4제곱 이렇게 되겠다는 거 느껴지니? 오케이? 이해됐어요? 쭉쭉쭉 가겠다. 그 다음 여기 밑에 SR도 한번 보여보자. 그럼 여기다가 3을 곱한 거니까 아래쪽은 1 곱하기 3의 제곱이 되겠지? 근데 3의 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열을 맞춰서 써보자.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는 여기다가 3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얘에다가 3이 곱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를 뺐을 때 어떻게 되겠어? 얘는 그대로 내려올 거고 뒤에 있는 거는 3의 제곱에 2 곱한 거에서 1 곱한 걸 빼는 거니까 그냥 1 곱하기 3제곱이 나오겠지? 얘도 어때? 3 빼기 2니까 그냥 1 곱하기 3세제곱 얘도 1 곱하기 3내제곱 1 곱하기 3호제곱 쭉쭉쭉 나올 거다 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어디까지 나오겠어? S가 예를 들어서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었다고 쳐보자. 그럼 얘가 어디까지 더해지는 거야? n 곱하기 3의 n승까지 더해져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은 SR을 곱한 수열은 어디까지 더해오는 거야? 똑같이 n에다가 3의 n 플러스 1승까지 곱해진 것까지 더해져 있겠지. 여기까지 다 이해되겠어? 오케이. 그럼 위에서 R을 빼주면은 어떻게 나와 있겠어요? 마지막이 n 곱하기 1 곱하기 3의 n승까지는 그대로 나오고 맨 뒤쪽에는 이 녀석은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위쪽에 3의 n 플러스 1승 항이 있어 없어? 여기 없죠? 그지? 그래서 얘는 그대로 튀어나와야 된다. 뒤쪽은 마이너스 n 곱하기 3의 n 플러스 1승 이렇게.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몇 극수의 합 요 공식을 사용을 해주면 앞에서부터 어디까지? 끝에서 두 번째까지는 일정한 규칙으로 나오지만 맨 마지막 항은 SR의 맨 마지막 항을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거 요거 하나 주의해 주시면 실수하지 않고 그대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 앞 부분은 그냥 뭐야? 단순하게 초항은 1이고 공비는 3인 등비 수열의 합이구나 라는 거 등비 수열 합공식 이용해서 계산해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어떠한 일반 항식이 나오겠다. 걔가 S 빼기 SR이다 라는 거. 뭔지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게 결국 결론이 어떻게 되는데 해보면은 결론이 그래서 S 빼기 SR이 어떤 등비수열 합공식이랑 등비수열 합이랑 빼기 SR의 마지막 항 요런 공식은 나올 건데 알아봐야 될 것은 얘도 n에 관한 식일 것이고 얘도 n에 관한 식으로 나올 것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앞쪽에 있는 부분은 뭐야? 뭐 해야 돼? 묶어. 같은 거지 있으면 묶어라. S1-R이잖아. 그래서 S는 여기에서 즉 n에 관한 식에서 n에 관한 식을 뺀 거에다가 1-R을 이항한 거 요런 형태를 갖겠네. 얘가 SN이다 라고 써주면 된다는 거지. 요렇게 몇급수의 합을 보낼 수가 있다 라는 거. 뭔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 몇급수 내용 분명 자주 나오진 않지만 얘는 교과서에 들어있고 웬만하면 아마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얘는 확실하게 구하는 방법이랑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것까지도 풀이문법 끝까지 한번 잘 알아보고 있어야 돼. 알겠지? 이해되겠죠? 이런 거 보고 넘어갈게요. 일단
수열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필수 예시로 가봅시다. 보면 필수 예시 10번 봤을 때 부분분수다라는 게 10번에 2번은 딱 느껴졌으면 좋겠어. 10번에 2번 보면 뭐 어떤 형태가 나와 있어? 분수가 나와 있는데 그 분수가 어떤 분수야? 분모가 두 개항의 곱으로 이루어진 분수지. 그지? 그런 경우에 뭘 떠올려라? 부분분수 떠올려라. 그래서 멘트 자체를 기억을 합시다. 분모가 두 개항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뭘 떠올려라? 부분분수 떠올려라 라는 거. 마찬가지로 멘트 자체를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읍시다. 아까 됐겠고 10번에 1번은 바로 보이진 않지만 10번에 1번에 있는 분모 보면 어떤 형태 나와 있어? 3제곱 빼기 1, 5제곱 빼기 1, 7제곱 빼기 1 뭐야?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겠어? 합차 공식. 합차 공식을 하면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요거와 요거의 곱이네. 그럼 분모가 뭐야? 두 개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네. 역시나 부분분수겠다라고 떠올릴 수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되고 있니? 그래서 둘 다 부분분수다라는 걸 캐치만 해주면은 그냥 공식에 집어넣고 정리해주면은 풀이에 나와있는 대로 시그마를 쫙 풀었었을 때 다 이렇게 서거럽 돼가지고 결국 어디랑 어디만 남겠다라는 게 써보면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내가 연습을 시키거나 뭐 계산을 시키는 것보다 그냥 니네가 손으로 써보고 아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이렇게 남는구나 라는 거 직접 겪어보는 게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정도 멘트만 치고 그냥 넘어갈게. 요거는 기억합시다. 분모가 두 개항의 곱이면 부분분수를 써라. 필수의 11번 가봅시다. 필수의 11번 가보시면 분모에 뭐가 박혀있어? 루트 박혀있다. 뭐하라? 유리화해라. 유리화해주면은 대충 앞에서 내가 그 서그럽 예시 들면서 했던 것들 있었지? 그거랑 똑같은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잘 정리가 될 것이다 라는 게 풀이에 잘 적혀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 유리화 잘 해보시고 풀이만 그대로 따라보시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거. C1도 마찬가지. 그냥 유리화 잘 해보시고 풀이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보시면 서그럽 잘 될 거다 라는 거. 뭐가 남고 뭐가 사라지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거가 중요해. 여기 서그럽 문제들은. 알겠지? 그러니까 꼭 손으로 잘 써보고 세세하게 실수 없이 날려갈 거 날리고 남길 거 남겨야 돼. 알겠죠? 여기는 실수가 제일 중요하다. 실수 안 하는 거. 넘겨봅시다. 그래서 필수예제 13번 가보시면 로그를 포함한 수열의 항 나와 있는데 이거는 로그 3의 KX를 2K 플러스 이렇게 있다. 그랬을 때 요거를 K의 1부터 40까지 넣은 걸로 싹 다 더해라 하니까 결국 얘를 풀었으면 뭐가 나오는 거야? 로그끼리의 합이 나오는 거지. 근데 우리 중간고사에서 로그끼리 합이 나오면 뭘 하라고 했죠? 얘는 로그 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게 로그 연산에서의 성질이었지. 이거 다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이거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로그 6이다 하는 거 다 기억나지? 로그끼리 합은 로그 진수의 곱셈이다. 그래서 이걸로 다 바꿔줄 거다. 바꿔주면 어떻게 되겠어? 얘도 마찬가지야. 시그마가 붙어있긴 하지만 한 번에 쓸려 하지 말고 다 그냥 풀었어. 그래서 로그 3에 K에 1 들어갔을 때 그러면 2 빼기니까 1분의 3 곱하기 K에 2 들어갔을 때 3분의 5 K에 3 들어갔을 때 5분의 7 이렇게 쭉 나오니까 대충 느낌 오지? 어떻게 되겠어? 아 이렇게 샥샥샥 다 날라가겠네. 어디까지 날라가겠어? K에 40 넣어보면은 79분의 81까지니까 얘까지 날라가 있겠지. 그럼 뭐만 남아? 1분의 81만 남으니까 결국 로그 3의 1분의 81이고 그것은 로그 3의 81이랑 같고 로그 3의 81은 4랑 같으니까 이렇게 정답 나오겠지. 81, 3의 자생이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어? 그래서 이런 느낌이다 라는 거. 옆에 10-2번은 똑같아. 다만 10-2번을 풀 때 그거를 1 빼기 K제곱분의 1이라고 그대로 두고 풀면 안 되겠지? 어떻게 풀어야 돼? 뭐가 보여? 루트가 보이기 전에 루트 안에 뭐 어떤 식으로 지금 식이 적혀져 있어? 합차가 보여야 된다 라고 하면 합차 맞네요. 그것도 맞긴 한데 제곱.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 먼저 보였으면 좋겠는 게 분수식이 더 셈뺄셈이다. 뭘 하라고? 통분하라고. 선생님 분수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도 분수식이 더 셈뺄셈이야. 분수를 더하고 뺐잖아. 그럼 분수식이 더 셈뺄셈이고 통분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통분 먼저 하시고 K제곱
분의 K제곱 마이너스 1로 통분하시고 위에 있는 걸 합차로 쪼개는 거야. 요렇게. 그럼 아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 K제곱을 그냥 두면 될까? 네, K로 바꾸면 요렇게 해놓고 요거랑 요거의 곱이다라고 보면 문제가 굉장히 쉬워져. 오케이? 근데 이렇게 안 봐도 그냥 K제곱으로만 둬도 문제가 풀리긴 할 거야. 어차피 루트여가지고. 오케이? 뭐 그렇게 큰 상관은 없긴 하겠지만 나중에 쌤 같은 데 가면은 이런 테크닉 K제곱을 하나씩 분배해가지고 두 번 쪼개는 거 두 개의 곱으로 봐주는 테크닉 같은 거 쌤에서는 자주 나올 거니고 내신에서도 자주 나올 거거든. 근데 지금부터 좀 눈에 익혀둡시다. 알겠죠? 오케이. 이거 보다 보면 익숙해진다. 됐고 아가리로만 하는 건 학습이 안 돼요. 밑에 문제 하나 풀어봅시다. 360번 하나 풀어봐요. 너무 어려운데. 어려우니까 연습시키는 거예요. 오죠. 예정지가 오신 분들 몇 급수예요? 그냥 하고 얘를 S로 두고 S10 R을 곱해서 빼라고 한글을 쭉 써보고 어떻게 나오는지를 관찰해. 그러면 어떻게 되시고요? 성실하게 그냥 뭐가 닥쳐 나와. 한번 개소리예요. 하늘 쓰라고. 그러면 K1 넣고 K2 넣고 이거 하라고 넣으면 1 넣어봐. 그럼 1, 3을 그다음에 K2 넣으면 3, 3에 2 K3 넣으면 5, 3에 2, 3 다음 뭐 있어? 모르겠고 쭉 가겠지. 어디까지? K10 넣었을 때 19, 30 여기까지 하겠지? 거기다가 R을 곱하라는 게 지금 여기서 R이 뭐야? 요 등비 수열의 공비가 R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여기서는 3을 얘기하는 거겠지? 여기다가 3을 곱하라는 뜻이다. 그러고 나면은 얘가 2 곱하기 3의 2승, 얘가 3 곱하기 3의 3승, 얘가 5 곱하기 3의 4승 쭉 가겠다. 어디까지?
붙어 있는 게 한 칸씩 밀렸다고 생각하면 편해. 알겠죠? 여기서 1을 빼면은 이렇게 되겠다. 3에서 1 빼니까 2, 5에서 3 빼니까 2, 7에서 5 빼니까 2. 그럼 그 다음 뭐겠어? 2하고 3이 5승이겠지? 어디까지? 여기까지 2일 거고 맨 마지막 칸은 그대로 갖다 쓰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는 뭐야? 초항은 2고 공비가 3이다 라고 하면 틀리겠죠? 뭐 그렇게는 맞긴 한데 쉽게 가려면 이거 자체를 그냥 초항으로 보고 공비가 3이다 라고 써주는 게 등비술 합공식을 쓰기 조금 더 편해져. 이렇게 쓰면은 몇 째 항까지 나온 거야? 얘가 1번째 항. 그럼 얘는 몇 번째 항? 3 몇 번 곱했어? 8번 곱하니까 몇 번째야? 9번째야. 이 되겠어요? 오케이? 공비 개수에 하나 더해야 9번째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공비 빼기 1분의 초항 곱하기 공비의 9개 마이너스 1 이렇게 쓰면은 등비절항 공식이 나온다. 에다가 뭐가 있는 거야? 이 녀석? 계산해보시면 이거 2고 여기 2 있으니까 날라가겠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보면 3의 11승 빼기 9고 뒤쪽에 얘 있고 앞쪽엔 얘 있고 더하기 3 정리해보시면 3의 11승 3의 11승 있으니까 요렇게 되겠고 빼기 6 이렇게 되겠다. 얘가 뭐야? 얘에서 얘 뺀 거 즉 S 빼기 S 곱하기 3 즉 마이너스 2S가 얘다. 그럼 S는 뭐야?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눈 게 S겠지? 이해되고 있습니까? 따라오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은 9 곱하기 3의 11승 더하기 3이 되겠다. 끝낼 거야? 아니요. 이젠 보이지? 이렇게 이렇게 바꿔줘. 파란 게 뭐냐 근데? 여기 이거네? 중계해주면 그거죠? 저 나올 거다 이런 느낌으로. 오케이? 근데 이런 느낌이다. 그래서 360번이 몇 급수라서 너네 헷갈릴 것 같아서 잠깐 한번 얘기해 준 거고 그 필수 13번에 대한 거의 확인 체크는 358번이랑 358번만인 것 같네. 358번만 필수 13번에 대한 확인 체크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면은 대충 그 유형 다 이해될 거니까 좀 따로 풀어보세요. 지금 따로 풀진 않을게. 공식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어렵지 않을게요. 분순열이에요. 분순열. 290조 분수열. 그러나 283쪽과 비교를 해볼까요? 283쪽에 뭐라 적혀 있었어? 똑같이 특강인데 옆에 좋은 괄호가 있네. 교육과정 외다. 교육과정이 앞다. 근데 얘는 어때? 290조의 분수열은 교육과정 외자가 늦네요. 그 말은 무슨 말?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가르쳤냐? 이게 진짜로 근데 들은 기억이 한 번도 없어. 진짜로 들은 게 분순열이라는. 분수를 처음 들어봐요. 사람이 아무리 석이나 야, 깨끗이 처음 들은 거 들어봤어요. 없어요. 얘는 나오면 틀리는 것보다 전략이에요. 그게 맞긴 해. 18년 인생 처음이에요 이거. 근데 이거 그 간단한 개념 뭔지만 알려줘야 끝낼게. 개념이 겁나 쉬워갖고 이게 말 그대로야. 군 수열이야. 군이 뭔데요? 하면은 뭘까? 군지. 오 그래 군집할 때 군이야. 우리. 그게 무슨 군일까? 뭐 군이요? 군대 할 때 그 군자. 그 군은 아니야. 군 아니에요? 모일 군. 뭐 아닌데. 대충 뭐 그런 뜻이야. 모이다 뭐 그런 군이 그럴 때 군이다. 그러니까 어떤 묶음이라 생각하면 돼.
묶음 수열이라고 생각하면 편하고요. 뭔 느낌이냐 이런 거야. 1, 1, 2, 1, 2, 3, 1, 2, 3, 4, 1, 2, 3, 4, 5. 그럼 그 다음은 1, 2, 3, 4, 5. 그 다음은 1, 2, 3, 4, 5. 그렇지. 이렇게 하겠지? 뭔 느낌 쌌고요? 네. 요렇게 군, 요렇게 군, 요렇게 군, 요렇게 군, 요렇게 군, 요렇게 군 가는 거다. 특정한 묶음마다 특정한 규칙으로 쭉쭉쭉쭉쭉쭉을 그냥 쫙 날려서 이렇게 쫙 써놓은 게 군수열이다 라고 그냥 개념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네. 맞지 알겠어? 네. 개념만 알고 문제를 풀지 않읍시다. 이거 그냥 실력 청소에 나오는 거야. 지금 안 나와. 넘어가서 기납법 반드시 해야 된다. 294쪽 반드시 진도를 끝내야 한다. 너무 많은데 니네가 숙제를 안 해오잖아. 너무 끝내야지. 숙제를 안 해보는데 이만큼 빨리빨리 나가는 게 맞을까요? 누군 해오잖아. 아 자 294쪽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멘트를 굳이 한번 읽어봅시다. 수열 AN에 대하여 첫째 항 A1의 값, 이웃한 두 항 AN,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이 주어질 때 이의 관계식에 N은 1, 2, 3을 사열 대입하면 수열 AN의 모든 항을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처음 몇 개의 항은 이웃한 수열과 항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수열의 기납적 정의란다 라고 적혀있는데 뭔 말이야? 내가 아니라 이게 예를 들어서 A1이 3인 걸 구해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요런 관계가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다고 쳐보자. 이게 무슨 말이야? n번째 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성이 있어? 얘가 얘 2배다라는 관계성이 있다는 거잖아. 이 멘트 자체가. 뭔 말인지 이해되기 쉽습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겠어? 뒤에 다음에 a2는 얼마나 소리일까? 6이라는 소리겠고 그 다음에 10이라는 소리니까 이 수열이 무슨 수열인 거야? 아, A1이 3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구나 라고 읽어볼 수 있겠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게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정리해서 쓰면 어떻게? 첫 번째, 초항의 값과 굳이 초항이 아니어도 돼 이거 근데 그냥 어떤 항의 값을 알고 있으면 돼. 굳이 초항일 필요는 없어. A2를 알아도 괜찮고 A3을 알아도 괜찮고 다 괜찮아. 오케이? 근데 보통 초항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초항이라고 생각합시다. 우리는 초항의 값과 지금 항 그리고 다음 항 사이의 관계식을 알고 있으면 된다. 그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 수열의 일반항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지금 항을 n번째 항이라고 써서 AN이라고 나타내고 보통 그 다음 항이어서 AN 플러스 1항이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초항을 굳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거기서 멘트가 그렇게 적혀 있는 거다 라고 연결해주면 되겠고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것이 수열의 기납적 정의다. 이고 시험에 서술형 나오는 사람 우성 말고 나와? 이 서술형 있잖아. 배경 나와? 서술형이 저기 나오냐고요? 아니 서술형 있냐고 시험. 아 오늘 있어? 아마 있을 거예요. 그지는 아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술형 뭐 그렇다면 이제 수고하세요. 이번 시험에 서술형이 있는 학교는 무조건 이 귀납법이 서술형 한 문제로 나와. 무조건 100%야. 안 되면 범죄야. 서술형이 한 문제밖에 서술형이 한 문제인데 한 문제는 서술형 한 문제야? 네, 10점짜리예요. 와 30점짜리라고? 10점. 그래서 포기하고 10점? 원래 무슨 시험 90점 만점이. 근데 이거 국룰인데 귀납법이 들어가면 서술형 이거 내야 돼. 아니 근데 이게 왜냐면 이게 너네가 그 맞대일 한번 하자면 옛날에는 이 점화식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그 맛이 나왔네. 점화식 안 하잖아, 그지? 네. 근데 이제 라떼는 수열의 기납법 후에 이제 점화식을 배우고 이제 수열이 이제 지옥에서 이제 심연이 되는 그런 학원으로 들어가는 거였는데 아무튼 이 점화식 때문에 수열의 기납법 문제가 겁나 많아. 쌓여 있는 게 데이터베이스가 엄청 많아. 그 말은 학교 선생님들이
거기 쌓이는 거에서 하나 쓱 끌고 와주면 야, 내신 문제 내기 딱 좋다는 거겠지, 그치? 그러니까 뭔 말이겠어? 아마 서술형 여기서 낼 거야. 낼 거고 이게 꼬우면 겁나 어려워. 왜냐면 이게 대학 입학 논술, 수학 논술 치면은 한 문제 무조건 수학적 기난법 나오거든. 그 정도로 어려워. 대학 입학 논술 문제로 나올 정도로. 그래서 아마 서술형 나올 거야. 그래서 대비 잘합시다. 밑에 읽어봅시다. 자, 등차절과 등비절의 기납적 정의. 이건 아까 내가 스포했지. 뭐? 다음항과 지금항 사이에 원과 곱해져 있다. 그럼 얘가 뭐야? 공비다. 이게 등비수열의 기납적 정의. 뭔 말인지 알겠죠? 확인. 이거 아까 내가 예제로 보여줬잖아. 등차절은 뭐겠어? 다음항과 지금항 사이에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곱했잖아. 그럼 등차수열은 뭐겠어? 공차를 더하겠죠. 이렇게 쓰면 된다. 이해되시죠? 얘가 인차다. 정확하게 이 형태가 거기 2번 박스에 들어가 있는 거야.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an 플러스 1 빼기 an이 d일 때, 그리고 2번은 an 플러스 1과 an을 나눴을 때 r일 때, 그때 우리는 공차가 d인 등차수열과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다 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1번과 2번씩 이항만 잠깐 해주면 그냥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 바로 볼 수 있겠지? 그치? 그치만 공식적인 형태 전체는 그 형태가 공식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아마 문제에서 다룰 때에도 이렇게 문제를 언급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형태 자체로 일단 기억을 해둡시다. 의미를 알아야 돼. 뭐? 차가 일정. 얘는 비율이 일정. 그럼 생각을 해보자. 이거를 굳이 다음항일 필요가 있어? 이게? 필요 없잖아. 이렇게 써도 괜찮아. an 플러스 3 빼기 an이 3d라고 써도 등차 수열이 여전히, 공차도 여전히 d라고 나올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굳이 n 플러스 1이 박히고 n이 박히는 거에 집착하지 마. 이거를 기억해야 돼. 차가 일정하면 등차 수열이야. 얘도 마찬가지. n 플러스 1항과 n항일 필요 없겠지. n 플러스 2항이 와도 되고 n 마이너스 1항이 와도 되고 다 상관없어. 뭐가 일정하면 돼? 비율이 일정하다. 그러면 등비수열이다 라는 거. 요 멘트 자체를 기억해 주셔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그 밑에 3, 4번의 식은 그게 바로 읽혔으면 좋겠네. 이게 무슨 식이라는 게. 3번이 무슨 식이겠어? 등차 중항이다. 그래서 그 식 역시 기억을 해주고 있으면 좋다. 어떻게? 가운데야 그 이전항, 그 다음항. 그 이전항과 그 다음항을 더한 건 가운데 항의 2배. 뭐? 등차 중항. 당연하겠지만 등차 중항을 만족하는 수열은 무슨 수열이겠어? 등차 수열이겠지?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의 기납적 정의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밑에는 뭐겠냐? 얘가 등차 중항이면 등비 중항이겠지? 가운데 항의 제곱은 이전항과 다음항을 곱한 것과 같다. 등비 중항. 식이 나오겠고 역시나 똑같은 원리야. 등비 중항 성질을 만족하는 수열은 당연히 등비 수열일 거다. 그래서 얘가 등비 수열의 정화식이기도 하다. 그래서 총 4가지 버전. 요거 각각 등차 수열, 각각 등비 수열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고 이 형태 자체를 눈에 그냥 익혀놔. 왜냐면 봤을 때 잘 안 보여. 안 외워두면, 눈에 안 익혀두면. 이게 차가 아무리 일정하고 비율이 일정하면 뭐다라고 머릿속에 집어넣어봐도 문제 들어갔을 때 안 보여. 그래서 이 형태 자체를 그냥 많이 보고 눈에 익혀놔. 그냥 이번 단원에서 요런 느낌 혹은 이런 식이 보인다. 근데 이게 귀납법 단원인 것 같아 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바로 등차인지 등비인지를 따져. 알겠지? 머리 익혀놔. 그리고 강조했다. 이거 어려워. 눈을 잘 익혀놔야 돼. 그 다음 한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95쪽. 여러가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밖에 안 나오나? 여기 끝이야? 나 시원하네. 옛날에 얘가 12가지가 있었다. 다 외웠어야 됐다. 이렇게 곱하기 다니. 간단해요. 여기가 상수냐, 즉 차가 일정하냐 일정하냐가 아니라 여기가 상수가 아니라 어떤 변화하는 값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함수가 들어가 있다는 거. 오케이? 즉 차가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비율도 일정하지 않고 변한다. 그때 우린 이런 수를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하고 그냥 아예 결과를 외워두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A는 A1 플러스 A 이퀄 1부터 N-1까지 이렇게 A는 A1에 보통 팩토리얼을 쓰긴 하는데 그냥 못 알아들을까 봐 이렇게 쓸게 나도. 결론을 외우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할 것이다. 암기합시다. 오케이? 받아들여. 외우는 게 제일 문제 풀기 편해. 알겠죠? 그래서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 외워줍시다. 밑에 피보나치 수열 중요해요. 이게 왜 중요한데요? 자주 나와요. 왜 중요해요? 이게 보통 점하신 문제인데 뭔 수열인지 모르겠어 도저히. 이건 피보나치야. 기억해 이거. 이것도 암기해야 돼. 너무 많이 나와. 피보나치 수열. 피보나치 수열을 일반화하면은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입니다 라고 외워주셔야 되고, 수열이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긴 거야. 1, 1, 2, 3, 5, 8. 왜요? 네. 요렇게 더한 게 다음아, 요렇게 더한 게 다음아, 요렇게 더한 게 다음아, 요렇게 더한 게 다음아, 요렇게 더한 게 다음아. 무슈.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줄로 안 쓰고 보통 이렇게 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거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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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거 좀 눈에 보이지? 이러면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2는 3, 2 더하기 3은 5, 5 더하기 8은 13, 8 더하기 3은 21. 오케이? 나 외우라 했어. 몇 하지마. 외워. 나온다. 예. 넘겨주시면 필수 예제들이 나옵니다. 몇 개 있냐 필수 예제가? 6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완벽한 것 같아. 이게 나을까요? 내일 수행 평가 있어요. 빨리. 마지막 준비 나가고 아니 여기 이름이 빠르게 스피드로 해가지고 끝낸다. 서브트킹하고 너무 어두워지면 위험해요. 맞아요. 어두워지면 잡혀가요. 몰라요. 나 없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연락한 남더라고요. 빨리 보내주세요. 끝날라면 끝낼 수 있긴 한데 이거 금요일에 와서 좀 해도 되잖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는 게 좋겠어요. 수요일에 조교수한테 강의 받을게요. 올 거잖아 수요일 날. 아니 쌤 올 수 있어요. 수요일에 오고 싶었는데 올 수 있는데 안 오잖아. 저는 원래 했는데 그 친구가 반대로 해서. 금요일날 7시. 자 봐봐. 필수 예제 1번 봐. 아이고. 봐 빨리. 아이고 힘들다. 자 필수 예제 1번. 멘트 칠 거야. 나 칠판에 써놨어. 칠판이랑 내 멘트 비교하면서 봐. 1번에 1번 봐. A1이 5래요. 그렇구나. 뭐라 적혀있어 옆에는?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8이다. AN만 옆으로 이항시키면 뭐야? 차가 일정하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끝 하면 돼. 쉽죠?
그 다음 2번 A1은 1에 그렇구나. A2는 6이래 그렇구나. 옆에 뭐라 적혀있어? 2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an 플러스 2다. 이거는 이거 그대로 적혀있네. 그대로 뭐? 등차 수열이네. 끝! 하면 돼. 굉장히 쉽죠? 밑에 필수에서 2번 봐. A1은 1이구나. 그렇구나. an 더하기 1은 2an이구나. 뭐야? 등비수열. 끝! 2번은 2번. A1은 4. A2는 6. 그렇구나.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플러스 2다. 뭐야? 얘네? 등비수열. 끝! 이건 단원이야. 이건 외워야 돼. 외우면 끝이야. 필수의 3번. 자, A1은 1,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n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더하기가 지금 상수가 아니라 n이네. 뭐야 이거? 함수 곱해져 함수 더해져 있는 거 욕벌이네. 네. 이거일 때 일반은 뭐라고? 얘라고 대입하면 돼. 요거 함수가 지금 문제에서 뭐라 나와 있는 거야? 문제 보면은 n이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럼 여기다가 뭐라 집어넣는데 여기 시그마 안에다가 n 집어넣으면 죽어. 여기 fk라 적혀 있잖아. fn이 n이면 fk는 k겠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다 이해되니? 이해됐어요? 전 이해됐니? 뭐 이해돼서? 오케이. 쉽지 않니? 옆에 이 3번, 2번은 마찬가지야. A1은 1이구나 그렇구나 하고 an 더하기 1은 an 플러스 2의 n승 2의 n승이라고 해서 갑자기 막 이런 걸 하면 안 돼. 그냥 이거 2의 n승 fn이 이거인 거고 이 자리에 2의 k로 그냥 집어넣고 그냥 쓰면 끝나. 알겠지? 다 그냥 외우고 대입만 하면 돼. 필수의 4번 봐. 필수의 4번 보면은 A1은 1이고 an 더하기 1은 n 더하기 1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데 결국 이거라는 거 딱 눈에 보이지? fn 어떤 함수에다가 an 곱해놓은 거. 그쵸? 그래서 fn 자리 그냥 여기다 싹 집어넣고 쫙 쓰면은 뜻이야. 알겠지? 그래서 응용할 것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냥 암기만 하면 된다. 넘겨봐. 필수의 5번 A1은 1, SN은 4an 빼기 3 나와있네. 요거는 뭘 해야 될까?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네. 뭘 하면 좋을까요? 그 이제 뭐 부산에서 이제 공비구하고 첫째하고 해야죠. 라고 했을 때 결국 수열의 기납축 정의가 an 플러스 1항과 an 항 사이의 관계를 보자라는 게 결국 수열의 관계 수열의 기납축 정의의 얘기잖아. 근데 지금 주어진 식에 SN이 보이지? 근데 SN이 어떻게 나왔어? 4an 플러스 3이라고 나왔네? 무슨 느낌 들어? 아무 느낌이 안 들. 앞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 수열의 합이 식으로 주어졌을 때 뭘 하라고? SN 빼기 SN-을 하라고. 네. 그거를 시그마에서 SN으로 바꿔서 했을 뿐이야. 똑같잖아. 수열의 합이 식으로 주어졌잖아. 뭐 하라고? SN 빼기 SN-을 하라고. 다만 요렇게 써도 수열의 기납축 정의 맞아. 문제 풀려. 니네가 공식을 이걸로 배웠잖아. 근데 갑자기 이걸 하면은 틀릴까 안 틀릴까? 틀려요. 틀릴 것 같지? 그니까 SN 빼기 SN-을 하지 말고 이번에는 우리가 요렇게 할 거니까 공식 자체를 요렇게 빼자라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근데 뭐가 나오겠어? AN이 나오겠어? 뭐가 나오겠어? AN 더하기 1이 나오겠지. 이건 이해되겠니? 오케이? 왜? SN이 뭐야? 1부터 n까지. 얘는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여기서 여기를 빼면은 다 달라고 뭐가 남겠어? n 플러스 1번짝만 남겠지. 그래서 요거가 남는 거야. 요거 이해되겠나요? 됐어? 됐니? 안 됐어? 그 1 대신 A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얘가 A1부터 AN 플러스 1까지 나와. 얘는 A1부터 AN까지 나와. 빼주면 A1부터 AN까지 다 들어가겠지? 뭐만 남아? 얘만 남는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AN 플러스 1 항이 나올 거고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SN이 AN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어넣고 계산해 보시면은 요게 AN이랑 AN 플러스 1로 이루어질 식이 어떤 게 나올 거야. 그래서 얘랑 연립해 주면은 결국 관계식 얻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이야. 그 과정이 풀이 과정이 그대로 적혀 있으니까 한번 쓱 읽어보면은 아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겨볼 만한 느낌일 거야. 알겠죠? 그래서 굳이 풀어보진 않을게. 밑에는 필수 6번은 서술형이고 이걸 못하면 국어를 못하는 거야. 내 탓이 아니야. 그래서 넘길게.
넘겨주면은 세열의 기납법이 나오고 여기는 안 할 거다. 그치만 이거는 근데 개념을 크게 주는 뭐가 되는 거.